자, 187페이지에 맨 위에 2번 보고기간 말 결산일의 외화 환산 방법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2번 보고기간 말 결산일의 외화 환산 방법에다가 자, 85회 2 85회 2 그 다음에 92회 3 92회 3 자, 그 다음에 98회 5 다시 한번 85회 2 92회 3 98회 5 이렇게 되고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뭐냐면 첫 번째 칸에 화폐성 외화 항목 보이시나요? 자, 화폐성 외화 항목에 밑줄 좀 치시고 자, 오른쪽에 환산 방법의 마감 환율 보이시죠? 마감 환율의 밑줄 자, 그리고 오른쪽에 외환 차이 인식 있죠? 요 외환 차이 인식이 우리가 기말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을 뭐로 처리하냐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오른쪽에 단기 손익에 밑줄 치시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12월 31일에 우리 외화 환산 이익하고 손실할 때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두 번째 칸에 비화폐성 외화 항목 보이시나요? 비화폐성 외화 항목에 밑줄 치시고 우리가 비화폐성은 평가한대 안 한대 기말에 안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역사적 원가로 측정해 밑줄. 그럼 여러분 역사적 원가가 뭐죠? 역사적 원가? 그죠? 여러분 역사적 원가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취득 원가잖아요. 취득 원가. 그래서 오른쪽에 환산 방법에 거래일의 환율에 밑줄 치시고 거래일의 환율. 여러분들 거래일의 환율이다라는 건 평가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거래일의 환율로 내버려 두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냥. 맞죠? 그걸 거래일의 환율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죠? 그래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우리 시험에는 거래일의 환율로 평가한다 이렇게 줄 거예요. 알죠? 자, 근데 비화폐성 외화 항목에 거기 공정 가치로 측정의 밑줄입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분명히 들어보실게요. 분명히 우리가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근데 방금 밑줄 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는 건 비화폐성 외화 항목도 평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듣고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뭐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 환율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 보는 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기업.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나 반도체 요런 데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되게 이득을 많이 봐요. 근데 거꾸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죠.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면 큰일 나고 환율이 떨어져야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수입하는 회사다. 라고 하면은 환율이 내려가는 게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때가 있냐면 혹시라도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은행에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환율로 내가 원화로 바꿀게요 라고 약속을 해요. 알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환율 예를 들어서 달러당 1,300원이에요. 근데 앞으로 달러가 1,300원 위로 막 뛸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저 원화를 환산할 때요. 원화로 바꿀 때 무조건 1,300원으로 바꿀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환율 뛸까봐. 알죠? 근데 알고 보니까 환율이 내려갔어. 근데 예상보다 큰일 났잖아요. 왜냐면 은행하고 약정하기를 달러당 1,300원의 환율로 하기로 했는데 근데 달러당 1,200원 떨어져도 무조건 1,300원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 입장에서 큰일 난 거죠.
맞죠? 그때는 우리가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어, 공정가치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맞죠? 그게 단기 손익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자, 오른쪽에 환산 방법에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에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평가손익, 단기손익의 밑줄, 그 다음에 아래에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의 밑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비화폐성 외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평가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아까와 같은 사례에서 이제 환율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환율 해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정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공정가치가 단기 손익으로 평가가 되면 그 환율의 변동 효과도 단기 손익으로 하는 거고, 그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면 환율 변동 효과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만.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기 법인세 회계 좀 할게요. 법인세 회계, 이연법인세. 얘가 출제가 꽤 됐어요, 여러분. 4번 나왔거든, 4번. 그래서 187페이지 제2절 법인세 회계라고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 주십시오. 자, 회차 좀 85회 3. 85회 3. 자, 그 다음에 92회 4. 그 다음에 94회 2. 그 다음에 95회 3. 다시 한번. 85회 3, 92회 4, 94회 2, 95회 3. 일단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보죠. 갑자기 법인세 회계를 왜 배우냐. 법인세를 분명히 끝내버렸는데. 그죠?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화면 좀 보시면. 자, 화면. 자, 우리 세무조정을 할 때 원래 여기 단기순이익부터 출발하잖아요. 맞죠?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가산조정도 하고 차감조정을 빼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회계상 법인세 회계예요. 세법이 아니라. 알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여러분들 회사가 세율 곱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죠? 단기 순이익부터 출발하면 그 법인세 빠져있는 숫자잖아요. 지금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 얼마인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법인세 차감하기 전 순이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산조정 더하고 차감조정을 빼요. 맞죠? 차감 조정을 빼면 뭐 각사업무 소득 이런 거 무시하시고, 예, 그냥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고요. 자,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 요게 이제 세무조정이죠. 맞죠?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을 하는 게 우리가 세무조정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소득 처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소득 처분은 총 3개죠.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한 묶음. 그 다음에 기타, 사유주 이렇게 3가지잖아요. 맞죠? 우리가 배웠지만 기타하고 사유출은 추인이 없죠. 추인이 없다라는 건 영구적인 차이다라고 해요. 회계에서 영구적 차이. 맞죠? 근데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는 뭐가 일어나냐면 반대 세무종 추인이 일어나잖아요. 추인이 일어나니까 회계에서는 법인세 말고요. 회계에서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일시적 차이. 그러면 회계는 우리가 주주나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에 플러스 유보가 나오면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고, 올해에 마이너스 유보가 뜨면 미래에 플러스 유보가 된다라는 거 미리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이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를
법인세가 아니라 회계에서 부르는 용어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할이라는 건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할.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뭐뭐 할. 나 내일, 나 오늘 뭐뭐 할 것이다. 미래형이자 미래형. 맞죠? 한은 한. 나 지금 밥 먹었다. 한이라는 건 현재형이고요. 어떻게 할은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이 문구 조심하세요. 한과 할의 차이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가산조정이면 어떤 유보 나오죠, 여러분들? 가산조정이면 어떤 유보 나와요? 그렇죠. 플러스 유보 나와죠. 뭔 소리야. 플러스 유보가 나오죠. 발음이 꼬였네. 플러스 유보잖아요. 그럼 플러스 유보는 지금 현재는 가산한 차이, 가산한. 맞죠? 과세 대상 소득의 가산한. 맞죠? 하지만 이 플러스 유보가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죠. 그럼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니까 이때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 차감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플러스 유보는요.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니까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놈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좀 어려워.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이 뭐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이죠. 배우셨잖아요. 뭐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 자원을 통제할 수 있고 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나한테 많이 벌어다 줘도 되지만 원가를 절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할 때 자산이 원가 절감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플러스 유보는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죠. 지금의 플러스 유보는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지만 미래에는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유보니까. 미래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인다라는 건 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죠.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가 이연돼서 자산 효과다라고 해서 이연 법인세 자산이다라고 불러요. 맞죠? 이연이 미래잖아. 이월시키는 게 이연이죠. 그러면 미래에는 자산 효과다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시키는 효과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여기 좀 머리 살짝 아파. 살짝 아파요, 머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거꾸로.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차감 조정에서는 플러스 유보가 떠요? 마이너스 유보가 떠요? 차감 조정에서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가 뜨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현재 과세 대상 소득의 차감한 차이죠. 차감한. 어떻게 써야 되냐? 차감한 차이죠? 맞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차감하니까 지금 현재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거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이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뭐가 돼요? 어떤 유보로 추인돼요? 그렇죠?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럼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다라는 건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다는 건 미래에는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는 거죠.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는 가산할이죠. 미래에는 가산할.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외우시면 머리 터져요, 진짜. 거짓말 않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가 뭐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죠. 맞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게 여러분들 부채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린다라는 건 미래에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효과잖아요. 맞죠?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그 경제적 효익이 나가죠. 그래서 얘를 미래에는 이 법인세가 이월되면서 부채 효과를 지닌다라고 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다라고 해요.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는 미래에 어떻게 되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 187페이지. 자, 맨 아래에 의입니다. 187페이지 맨 아래에 1번 의요. 자, 어디서부터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 중간에 미래의 과세 대상, 만약 미래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만약에 미래에 여기서부터 인식한다까지 두 줄 밑줄입니다. 자, 만약에 미래에 법인세를 증가시키면 이때는 이연법인세 부채죠. 미래의 과세자 소득을 늘리는 거니까. 그럼 이연법인세 부채는 가산할 차이예요? 차감할 차이예요? 가산할 차이죠. 미래의 과세대상 소득을 늘리는 건 미래의 과세대상 소득이 가산할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밑줄. 네, 법인세를 절감시킨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럼 법인세를 절감시키는 건 미래의 가산할이 아니라 차감할 차이죠. 이렇게 엮으시면 돼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진짜로.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188페이지 또 밑줄 좀 칠게요. 자, 188페이지 맨 위에 2번입니다. 2번. 자, 거기 2번에 표 있죠, 여러분들. 표에서 세무조정의 가산조정 유보, 차감조정 마이너스 유보라고 보이세요? 거기에다가는 현재라고 해서 현재. 거기 가산조정 유보, 차감조정 마이너스 유보 묶으셔가지고 현재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칸부터요. 자, 첫 번째 칸에 현재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가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럼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죠. 그럼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면 차감할 차이죠. 맞죠? 그래서 오른쪽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 해주시고, 그럼 차감할이라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차이잖아요. 줄이는 차이니까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면 자산이 되는 거죠. 맞죠? 세금을 절감시키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이연법인세 자산에 주시고, 실현 가능성 아직 밑줄 안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보시면 차감조정 마이너스 유보 보이세요? 자,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어떤 유보로 추인돼요? 미래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미래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다라는 건 미래의 과세대상 소득을 늘릴 차이니까 가산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주시고. 자, 그럼 과세대상 소득을 늘리는 거니까 얘는 기분 더럽죠.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자산이고 기분 나쁜 부채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의 과세형 소득을 늘리니까 경제적 효익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연법인세 부채 주시고. 이거 거꾸로 장난치면 무지하게 칩니다. 가산할 이거 장난쳐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 진짜. 항상 할이 그래서 미래형인 거예요. 미래형이니까 현재랑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항상. 자, 그러면 여기 사례 좀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보시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은 회계에 있는 거예요? 세법에 있는 거예요? 세법에 있는 거예요. 회계 입장은 뭐냐면 아니 왜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 때문에 왜 법인세가 내는 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인세를 내기 전 순이익이 똑같대. 법인세를 내기 전 순이익이 같대요. 같으면 법인세 내야 되는 비용도 같아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죠. 자, 보실게요, 여러분.
보시면 자, X1년도에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 즉 이게 회계상 이익이죠. 법인세를 내기 전 회계상 이익이요. 이익이 10만 원이래요. 10만 원. 자, 그리고 요때 뭐가 나왔냐면 X1년도가 현재라고 해볼게요. 현재라고 하면 요때 마이너스 유보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은 8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8만 원. 그럼 요 8만 원에 우리가 법인세를 곱해서 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8만 원에 20%다라고 가정. 가정하면 16,000원이 올해 연도 입장에서 내년도 3월 말까지 부담해야 될 법인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보세요. 뭐냐면, 그러면 얘는 미래에,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재고자산이래. 우리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유보가 바로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가산조정이니까 논의를 하고, 했죠. 그래서 얘가 미래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거 아니에요. 미래에 플러스 유보 될 거 아니에요. 미래에 얘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거 아니에요. 바로 X2년도에.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에야 요 마이너스 유보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유보가 이 16,000원을 구분해볼게요. 16,000원을 구분하면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6,000원을 구분을 하면 16,000원을 구분하면 입금 불산입이 있기 전에는 10만 원이었죠. 입금 불산입이 있기 전에 10만 원 곱하기 20%인 원래 2만 원의 법인세를 내야 돼요. 입금 불산입이 없었다면. 맞죠? 근데 요 입금 불산입 2만 원 때문에 요 2만 원의 20%인 4,000원만큼의 법인세가 올해 연도에는 빠져있는 게 더해져가지고 16,000원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럼 얘가 나중에는 플러스 2만 원으로 추인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려주자라는 거냐면 이게 이제 미래에 플러스 2만 원 곱하기 미래 세율만큼은 법인세를 더 낼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이야 2만 원 곱하기 20%인 4,000원만큼 덜 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맞죠? 하지만 요건 나중에 플러스 유보 2만 원 추인되겠지. 그럼 요 플러스 2만 원의 미래 세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연법인세 머시기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미래세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지 플러스 2만 원. 그럼 요거의 미래세율 곱한 것만큼 지금이야 법인세를 절감하지만 나중에 법인세 더 낼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느낌 잡으셨어요? 자, 그럼 분계를 끊어볼게요. 분계 잘 보세요. 분계 딱 한 번 시험에 냈었어요. 분계 실기는 아니고 이론. 보시면 이 아래 분계요. 왜 얘부터 나오냐? 그냥 얘부터 할게요. 소리. 자, 얘부터 해보면 자, 그럼 이 마이너스 유보 2만 원은 X2년도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플러스 2만 원 이렇게. 예,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가 돼요? 12만 원. 여기에 얘는 20%는 현재 세율이죠. 여기 정확하게는 얘는 현재 세율이고 X1년도 입장에서요. 얘는 미래 세율이 되는 거예요. X1년도 입장에서.
X 1년 입장. 맞죠? X 1년 입장. 얘도 X 1년 입장. 그럼 이제 법인세 부담액이 X 2년도에 얼마가 나오냐면 그러면 24,000원 나오고 24,000원. 그럼 이 24,000원 효과도 분석해 볼게요. 그럼 24,000원 효과도 원래 입금 산입이죠. X 2년도에는 입금 산입 효과가 없었다면 회계상 이 법인세 내기 전 이익은 1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20%인 2만 원만 원래 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요 입금 산입으로 추인됐죠. 그래서 2만 원에 다시 20%인 4,000원만큼 더 내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분석을 하면. 맞죠? 그럼 회계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회계는 입금 산입 그딴 거 없다. 없으니까 똑같이 X 1년도든 X 2년도든 회계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내기 전에 10만 원 똑같이 벌었다면 이 세율이 같다면 내야 되는 법인세 비용은 똑같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논리예요. 그렇죠? 그 결론은 뭐예요? 둘 다 2만 원이 원래는 이 입금 불산이나 입금 산입 추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인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분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X 1년도 분계. 큰일 나게 이거 왠지 막혀져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하다. 법인세, 여기 분계 띄울 때 여기 막혀져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한데?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16,000원은 X 1년도 말 입장에서 3개월 내에 내야 될 부채죠, 부채. 그렇죠? 이게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 법인세라고 해요. 그렇죠? 얘가 8만 원 곱하기 20%인 16,000원이죠. 하지만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요 마이너스 유보 효과가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 효과로 미래에는 세금을 더 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미래에 세금을 얼마나 더 내냐면 2만 원에 미래 세율이 20% 정해졌대요. 그럼 X 1년도 입장에서 미래인 X 2년도에 플러스 유보 2만 원에 20%인 4,000원만큼은 미래에 내야 될 세금이 더 늘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래에 낼 세금이 더 늘 거다라는 건 부채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다음 연도로 2월 되면서 부채가 늘 거다라고 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요, 시험에. 그렇죠? 시험에는 요거 물어봤어요. 요거. Q. 그러면 빵꾸 나는 곳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미지급 법인세하고 이연법인세 머시기하고 그 다음에 3번 법인세 비용 이 순서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올해 연도 말에 내야 될 세금 미지급 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머시기 적고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X 2년도 회계 처리 해볼게요. X 2년도 회계 처리. 자, 그럼 1번. 자, 이제 그럼 X 2년도 입장에서는 내년도 X 3년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24,000원이죠. X 2년도 말 입장에서는 내년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24,000원이잖아요. X 2년도 입장에서. 맞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법인세 24,000원. 맞죠?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이연법인세 부채가 X 1년도 입장에서는 미래에 세금이 더 나갈 거다라고 미리 알려줬죠. 그것만큼 세금 더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는 이제 내가 부담하고 있는 거니까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이연법인세 부채는 감소시키는 거예요. 왜 감소시키는지 이해되시겠어요? X 1년도 말 입장에서 이만큼 더 낼 거다라고 미리 알려줬지만 X 2년도에는 내고 있는 요 24,000원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부담할 24,000원에 이미 내고 있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 나머지 3번 2만 원. 그러니까 회계 입장에서는 둘 다 10만 원씩 벌었어. 법인세를 내기 전에. 그럼 법인세 비용은 똑같아야지 이 논리예요. 이걸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그건 나중에 풀어보시고
아셨죠? 요거. 어떤 논리인지 회계상 논리. 회계상은 내가 미래에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미래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금 산입이나 송금 산입과 같은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은 회계에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 입장에서는 X1년도랑 X2년도에 똑같이 벌었는데, 맞죠? 법인세를 내기 전에 똑같이 10만 원 벌었는데 법인세 비용은 같아야지라는 입장이에요.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되게 깊숙하게는 안 들어가니까. 알죠? 그럼 이제 말 문제 대비요. 아이고 힘들어. 자, 그러면 188페이지 3번. 법인세 회계 측정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자, 거기 가로 1번 단기 법인세 부담액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미지급 법인세라고 적어주세요. 가로 1번 단기 법인세 부담액에다가 미지급 법인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줄. 보고 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 왜냐하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우리가 올해 연도 세율 가지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는 현행세를 곱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연법인세나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는 전부 다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미래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일단 제목의 밑줄 가로 2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밑줄 치시고. 자, 얘는 저자분이 밑줄 찐 거 그대로 밑줄. 미래 예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셨죠.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얘는 미래인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라는 거, 현재 가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현재 가치는 미친놈은 없어요, 여러분들. 세무사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서는 우리 현재 가치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세금은 항상 명목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밑줄을 못 쳤었는데 188페이지 맨 위에 2번 있죠? 2번에 실현 가능성 안 했잖아요. 맞죠? 이 실현 가능성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에이, 잠깐만. 응? 아이고. 응? 깜짝이야. 나한테 왜 그러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자, 뭐냐. 자, 보세요.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유보가 미래에는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죠. 늘려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죠. X2년도에 적자가요. 5만 원이래. 적자가 5만 원이래. 미래에. 그럼 미래의 적자면 요 2만 원이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을 늘려요? 아니죠. 이거 늘리지 못하죠. 맞죠? 얘가 만약에 얘가 지금처럼 흑자는 돼야 그만큼 과세한 소득을 2만 원만큼 늘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가 되셨죠? 근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겠죠. 거꾸로. 제가 지금 상황은 여기다 적을게요. 제가 지금 상황은 뭘 적은 거냐면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상황을 지금 적은 거잖아요. 요거요. 했죠? 근데 우리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반대는 뭐냐면 거꾸로.
색깔 구분하면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유보 될 수 있죠. 맞죠?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 2만 원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만, 에이씨, 칸이 모자라냐? 잠깐만요. 욕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X1년도에 플러스 유보 2만 원이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 2만 원 추인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 플러스 유보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니까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니까 세금을 절감한다라고 했죠. 세금을 절감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X2년도에 적자래. 그러면 X2년도에 적자면 이렇게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게 있어요? 과세 대상 소득이 줄이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밑줄 좀 칠까요? 자, 188페이지 2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있죠? 거기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보이세요? 실현 가능성의 두 줄 밑줄이에요. 밑줄.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의 반영, 미래의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 미치시고. 자, 들어보세요. 이 말이. 그럼 여기 화면.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유보 있잖아요. 2만 원. 그 2만 원만큼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 없죠? 그럼 여기가 지금 X인데 적자니까. 그럼 이때는 이연법인세 자산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잡으라. 이럴 때만 잡는 거야. 이럴 때. 이럴 때만.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3만 원. 이러면 당연히 세금 절감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세금을 절감시키는 해당 소득이 있어야지만 이연법인세 자산 무조건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자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 가보세요. 이연법인세 부채. 자 이연법인세 부채는 실현 가능성 밑줄. 실현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조건 인식. 항상 인식 미치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방금처럼 이렇게 적자가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는 효과만큼 적자가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잡으란 얘기잖아요. 이건 잡으란 얘기잖아요. 분명히 아까 이연법인세 자산은 과세 대상 소득을 절감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연법인세 부채는 과세 대상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잡아야 된다. 그딴 논리 없죠. 논리적 일관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수주의예요. 여러분 표정이 거짓말이 진짜야. 아까 보수주의가 뭐였어요? 자산은 최대한 안 잡고 부채는 최대한 많이 잡는 거. 그거 또 들어와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하시더만 보면 보수주의가 정말 많이 깔려있어요. 알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이것도 보수주의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아예 오케이? 아, 힘들어. 자, 다시 그래서 188페이지 큰 3번 법인세 회계 측정의 가로 4번입니다. 자, 가로 4번의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보고기간 말마다 재검토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의 과세당 소득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의 소득이 충분하냐 그거를 계속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연법인세 부채는 그딴 말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인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재무회계 마무리 할게요. 자, 15분 쉬었다가요. 15분 쉬었다가, 네, 4시 10분에, 우리 이제 원가회계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원가회계는